국제통화기금 IMF가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커지는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토머스 헬빙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최근 기자회견 등에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중 간 통상 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현재 IMF의 경제 전망치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더 강화된다는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빙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에 모두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했지만 내수는 수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진행한 금리 인하는 향후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상승할 것이라며 내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으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지속하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의 수출 감소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외부 여건 악화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수요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예상치 대비 5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쇼크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조정과 함께 향후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에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으며 시장에서 예상한 0.5% 성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와 서비스, 설비 투자 등에서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나 대외 수출 항목에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8%로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B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성장세까지 둔화되면서 순수출 마이너스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침체를 반전시킬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수가 부진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수출 시장 악화에 따른 성장 정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렸다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 있고 국내 환율 상황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된 GDP 상황에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4%를 달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내년도 목표치인 2.1% 성장조차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내수 회복 속도와 주요국 경기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2010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역대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대출이자도 못 갚는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93만 5,597곳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5%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도 제조업이 2022년 14.6%에서 2023년 마이너스 2.3%로 급감했고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도소매와 운수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심각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성장세가 아주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 대기업이 더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하락했고, 근저당 설정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 보광장 등에서 9월 기준 서울 집합 건물의 채권 최고액 비율이 약 49%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최대 130% 이내로 설정합니다. 해당 비율이 감소한 건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 최고액 비율이 7월까지 50%대를 초과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58%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채권 최고액 비율이 70%를 넘어가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출 규제 여파가 확산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 규제를 은행권 자율 규제로 진행하면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시장에서 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시장에는 역대급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8,635개로 집계되면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21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7월과 8월 대비 반토막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남은 신고기한 감안해도 심각한 거래 위축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급전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급전 창구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에선 서민들이 고금리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핵심 권역이라는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 공제금 납부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있으며 해당 대출 금액이 3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납부금 내 대출 금액이 2조 3천억 원이었으나 2023년은 무려 7조 2천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금을 연체한 사례도 61,4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에도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작년 대비 1.7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조 4,546억 원에서 올해는 2조 4,827억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 하위 50% 이하인 저신용자 등을 위한 제도로 저축은행업권의 금리 상한이 1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 3구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매수세를 찾지 못하면서 매물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강남구 한양 1차 전용 49타입이 20억 8천에 거래되면서 기존 거래가 대비 5억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전용 141타입도 4억 8천만 원 하락한 35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아파트값 하락 거래는 서초구와 송파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삼풍 전용 130타입이 3억 5천만 원 내린 32억 5천에 팔렸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타입도 1억 원 빠진 23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규제 방안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고, 시장에는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